저는 이 호크아이 이게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저만의 이상한 기준 중에 하나인데 이 어떤 영화나 드라마가 나왔을 때 이 드라마가 이 작품이 뭘 보여줘야 되는가 어떤 그런 걸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했을 때 거기에는 작가들의 어떤 창작 욕구뿐만 아니라 그걸 보는 이 수용자들의 어떤 기대치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트맨 대 슈퍼맨을 보러 가면은 배트맨과 슈퍼맨이 왜 어떤 합당한 이유로 싸우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서 둘이 서로 만나는가 뭐 이런 걸 기대하고 되는 거잖아요. 그 창작자도 그런 걸 쓰고 싶어 하고. 그럼 호카이를 우리가 드라마를 만든다 그랬어. 우리가 호카이 드라마에서 뭘 기대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해보고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호카이가 이제 어벤져스의 창설 멤버고 MCU에서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자기 비중이 따로 없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MCU 팬들이 호크아이라는 드라마가 나온다 했을 때 기대했던 거는 이 호크아이만의 어떤 그런 뭐 아주 가볍게 훑고 넘어간 기원 같은 거라든지 호크아이만이 음,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어떤 매력 같은 걸 좀 보여주고 싶었을 테고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이게 엔드게임 이후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 로닌에 대한 면죄부일 텐데 이 드라마가 하필 이 실사화를 하기로 한 게 호크아이 MCU 호크아이만의 이야기라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하필 또 이 맷 프랙션의 호크아이를 골라온 거예요. 맷 프랙션의 호크아이는 굉장히 찬사를 받고 호평을 받고 저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 이유는 이게 완전 코미디거든요. 코미디. 그냥 일상 코미디예요. 호크아이를 갖고 동네 옆집 이웃 사람처럼 만들어가지고서는 그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만든 게 맷 프랙션의 호크아이거든요. 그럼 거긴 아, 컷 분할도 굉장히 실험적이고 그 그림체도 너무 일상적이어가지고 굉장히 재밌어요. 일상물 보시는 분들은 정말 쉽게 보실 텐데 그 드라마가 근데 하필 드라마가 이 작품을 실사화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우리 엔드게임 이후에 호크아이에서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는 상황에 나온 드라마가 너무 생뚱맞게 코미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 원작을 실사화한다 하는 거죠. 게다가 또 심지어 배경을 크리스마스로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딱 크리스마스 뽕이 빠지니까 저도 딱 드는 생각이 아까 운영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호카이로 차라리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같은 그런 영화의 내용이나 그런 거 좀 진중하게 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게 가뜩이나 특히 이 작중에서도 그러잖아요. 케이트가 호카이라는 브랜드의 문제라고. 호카이가 정말 이게 우리가 호구아이라고 얘기하거나 승배님 좀 챙겨라라고 이렇게 밈이 있을 정도로 맞아. 호크아이를 아유, 마음이 애매하게 아프지. 보고 있는 상황에서 호크아이의 급을 더 떨어뜨린 거지. 이 스트릿 계열이라고 뭐 다 음, 똑같은 스트릿 계열이 아니거든요. 윈터 솔저, 블랙 위도우, 호크아이 같이 배트맨 같이 월드와이드 스케일의 어떤 그런 게 있고 진짜 스트릿 계열도 있는 건데 얘네들은 진짜 호크아이라는 브랜드를 더 떨어뜨린 거야. 그래서 호크아이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텐데 그걸 너무 못 맞춰줬다 여러모로. 물론 좋은 작품이지만 그 좋은 작품의 장점들만 추려쓰기에는 지금의 호카이는 좀 따로 할 일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차라리 호카이가 시즌 2가 나왔다면 그 시즌 2에서 이 매프렉션의 연재를 썼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아쉬웠고 이게 매프레션 호크아이를 원작으로 했는데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하는 거는 매프레션 호크아이는 정발도 나 있고 저도 있거든요. 인간 호크아이가 음, 호크아이를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좀 해석을 해보자 그런 음, 음. 느낌인 거고 그 안에서 오는 과하지는 않지만 또 그 안에서 오는 슈퍼히어로스러운 느낌도 있고 재미도 그렇죠. 있고 고뇌도 있고 이래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그 매프레션 호크아이와 이거의 이 드라마 호크아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첫 번째가 결국에 디즈니가 만들었다. 디즈니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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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매프레션 호크아이는 호크아이가 주인공이에요. 그 그렇죠. 클리트 바튼이 주인공인데 요거는 케이트 비숍이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이 디즈니는 케이트 비숍을 호크아이로 캐스팅한 게 아닌 것 같아. 나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디즈니 공주님으로 캐스팅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어, 디즈니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어, 공주님이 주인공인 작품들 음, 있잖아요. 그런 아, 느낌으로서 케이트 비숍을 대한다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어, 케이트 알겠어. 비숍이 슈퍼 히어로로서 하나의 캐릭터로서 인정받는 게 아니고 약간 공주님이야. 여기서 보면은. 좀 페넬로페 같이. 어, 어, 당차고 당돌하고 하는데 그 안에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 방금 말한 거 있잖아요. 그 주먹 큰 애 나오는 거.
주먹왕 라이프. 라이프랑 라이프, 페넬로페랑 호크아이랑 케이트 비숍을 그냥 붙여놔도 거의 비슷해 진짜 딱 느낌이. 그 느낌이 있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만들으니까 이미 내가 이 드라마가 재미없다도 재미없다인데 정확히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기대에 부응이 못해. 아까 아로니아님이 말한 그런 기대, 내가 호크아이에 가지는 기대, 뭐 이런 것들이 부응하지 못하고 이게 사실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디즈니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나는 사실 디즈니 영화를 안 본 지가 꽤 됐어요. 디즈니 공주님 영화를 안 본 지가 꽤 됐어요. 저 겨울왕국도 안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겨울왕국 봤는데 초반에 30분인가 보고 껐어.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 그건 들었나요? 레리코는 들었나요? 레리꼬까지 봤던 것 같아. 레리꼬 보고서는 강제지. 근데 다 봤어. 그거 봤으면 다 재밌네 봤어. 하고 이제 껐어. 그 뒤 내용을 내가 몰라요. 재밌네 하고 껐대. 뭐야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아무것도 뭐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야. 재밌네 하고 껐는데 사실 지금 제가 조금 애니를 볼 정도의 그런 그때 감성이 안 살아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걸 언제 확 느꼈냐면은 음식이 내린 다음에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 다음에 2를 내가 봤는데 재밌거든? 재밌는데도 졸려. 재밌는데 졸리단 말이야. 근데 호크아이도 조금 비슷했어. 막 배우들 이쁘고 연기 잘하고 하는데 희한하게 좀 루즈하달까? 그런 게 좀 많이 강했던 것 같아요. 루즈한 느낌 살짝 있어요. 그거는 나도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미희님이 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루즈한 수준이 아니라 딱 그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 이게 뭐 드라마로 나올 영화가 있고 영화로 나와야 할 드라마가 있다고 했잖아요. 미희님의 그 명언 중에 하나인데 맞아. 내가 봤을 때는 명언이 이거는 됐어요? 사골 명언이잖아. 사골 총평이잖아 사실. 그거 원툴로 다 하는 거거든.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 이건 정말 영화로 나왔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 이게 너무 드라마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2화 그 송두리째 날아간 거 뭐 그런 생각해 보면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느슨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나중에 한 4화쯤 5화쯤인가 그때부터 도대체 얘네들이 왜 호크아이가 왜 집에 안 가고 있지? 이상하게 딱 집에 드는 안 거야. 가고 있어. 로니 맞아. 슈트가 집에 그게 제일 있잖아. 컸어. 로니 이미 찾았잖아. 로니 슈트. 뭐가 문제인 거야? 엘레나가 와서? 아니 뭐 엘레나가 평소엔 찾을 수가 없었나? 내가 봤을 때는 빨리 집에 가지 왜 싸우고 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중간에 그 마지막에 막 무슨 뭐 파티할 때 막 급하게 막 뭐 준비하잖아요. 그것도 왜 갑자기 카페 저거 준비하고 있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너무 긴장감이 없지 않았나. 뭔가 이렇게 딱 어떤 결말을 향해서 막 치고 나간다 막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한번 하다가 한번 싸우러 가자 하면 갑자기 얘네들이 또 나와주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좀 저도 좀 지루했습니다. 아니 나는 웃긴 게 뭐냐면은 뭐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랬잖아. 나는 뭐였냐면은 애들이 왜 이렇게 멍청해졌지? 이거 뭐 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운현님이 이제 운현님 원툴인데 이거는 사실 좀 술술 풀렸어야 됐어. 근데 이건 너무 안 풀려. 풀 수 있는 것 같은데 못 풀어 애들이. 맞아. 애들이 멍청해졌어. 풀지를 못하고 있어. 왜 이러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강하더라고. 아니 저도 특히 이제 호크아이는 또 쉴드 요원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아이언맨처럼 스타크 인더스트리를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쉴드라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인 거잖아. 그러면 쉴드의 기록을 좀 보거나 도움을 받거나 뭐 이런 게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으니까 진짜 보면서 좀 멍청해서 생각이 드는 거야. 그걸 안 쓰고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했을 때 그거 정말 그렇게 잘 해결한 것 같은 느낌도 안 들고 그렇다고 쉴드 도움도 안 쓴 것 같으니까 더 멍청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긴 있었어요, 저도.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옐레나도 멍청해 보였고 킹핀도 뭔가 좀 다 다 전반적으로 멍청해진 것 같은 느낌 들었어요, 저도. 너무 다운그레이드가 된 것도 크고 제가 제일 애매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약간 아까 뭐 일상물이 원작이라 그랬네요. 예. 일상물이 원작이었으면은 아예 일상물로 가든가. 약간 좀 비율을 못 맞춘 것 같아요, 너무. 그래. 액션이랑 일상 비율을. 저는 케이트 비숍이 그 호크아이로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일상물 이야기 그려나가면은 진짜 딱 맞는 캐릭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좋았고. 근데
약간 액션 좀 시리어스한 파티로 갈 때마다 애들이 너무 다운그레이드가 된 거야. 호카이도 옷을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 직접 가서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걔 능력 정도면은 가서 훔쳐올 수도 있잖아요. 그냥 몰래 빼오고. 정답이야, 정답. 아니, 그리고 애초에 호카이면은 로닌 슈트를 그렇게 놔두면 안 됐지. 자기 흑역사가 있는 건데. 그건 그치.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중요한 옷도 아닌 것 같아. 와. 근데 나도 저거 진짜 공감하거든. 눈에 보이니까 이제 가지러 간 거지. 그렇지, 그렇지. 진짜 중요한 거였으면은 뭐 엔드게임 사태 끝나고 나서 바로 찾으러 왔는데 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아, 안주머니에 무슨 로또가 있었던 게 아닐까? 내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그 롤렉스식이야. 롤렉스식이야 뭐야 도대체 그러면? 도대체 저도 그 약간 그러니까. 그거를 왜 마야의 아파트인 걸 알면서도 케이트 비숍이 위험에 처해질 거라는 걸 알면서까지 왜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애장품이라서 돌려주려고?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로라도 알고 보니까 쉴드 요원이었던 건가? 그래가지고 쉴드 시계인 거고 그래서 그걸 근데 보면은 로라가 왜 안 그렇게 찾을까 이해했는데?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네. 진짜 시계 음. 나왔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 가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난 도대체 마야가 호카이 가족을 어떻게 찾았는지도 모르겠어. 이게 그러니까. 마야한테까지 뚫릴 정도면 호카이 가족은 이미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해한 건 뭐냐면은 시계에 써져 있던 거야. 그래서 클리트 바튼 누구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히. 그 뒷면 시계 뒷면에 어딘가에 있는 거야. 잃어버리면 어디에 연락 주세요. 써져 있던 거야. 그래서 마야가 그 시계를 노렸고 보면은 그 트랙슈트 마피아도 시계를 찾잖아요. 처음 왔을 때. 예, 맞아요. 왜 찾았던 거야? 나도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것도 그렇고 나는 솔직히 저는 그 마야가 어떻게 호카이랑 그렇게 잘 싸우는지 그것도 좀 제가 봤을 때는 마야의 초능력이 좀 더 부각이 되어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물론 그게 좀 마야 액션은 약했어. 좋지만 마야가 액션은 정말 잘하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땐 마야의 기원은 그냥 동네 깡패인 거예요. 심지어 저는 이제 이번에 성우 그 더빙이 되어 있길래 더빙으로 봤거든요. 더빙으로 봤는데 몇몇 에피소드는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킹핀을 케이트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엄마가 조폭이랑 싸운단 말이에요. 뭐 이런다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감 너무 확 다르다. 확 다르더라고 조폭이라 그러니까. 근데 아무 아,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마야는 그냥 조폭 출신인데 월드와이드 어벤져인 호카이랑 싸우는 거야. 보면서 호카이 수준이 이 정도인가? 마야가 물론 마야를 좀 더 업해주려는 마음은 알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 좀 들었고 비슷하게도 또 이제 또 케이트랑 옐레나랑 싸우는 거. 아니 옐레나가 블랙 위도우라면 블랙 위도우인데 이렇게 씌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옐레나가 좀 많이 봐준 것 같아요. 옐레나가 이제 조금 마음을 고쳐먹어서 너무 맞았지. 그래. 살인을 하지 않는 거지. 사실 죽이자고 어. 상대했었으면 죽였겠지 이미. 눈에도 안 보일 정도. 거기서 전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이미 옐레나는 지금 호카이랑 한 번도 대화를 안 한 설정이잖아요. 한 번도 대화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복수를 하러 왔다? 아니 그러면은 호카이를 죽이고 싶었으면 호카이를 바로 죽였어야 할 텐데 뭘 또 애랑 같이 희랑락거리고 그리고 또 심지어 자기가 복수를 하면 되는 건데 뭘 또 고용을 또 해? 자기 그것도 뭐 옐리너한테 고용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좀 웃기고 또 고용당한 옐리너를 또 케이트한테 또 일러 바친단 말이죠. 자기 고용주를. 그런 거 보면서 아니 옐레나가 지금 뭔 정신으로 저러는 건가? 이게 뭐 하러 있는 건가 여기에? 그냥 호카이 아마 얼굴 비치러 왔나 이 생각도 들고 화해도 또 엄청 웃기게 하잖아. 화해는 거의 그거야. 이상하지. 네임이야. 그게 마사급이지. 예. 마사야 마사. 그래서 노래 너무 부르면서. 이상하더라고. 옐레나는 그러니까 죽이고 싶지 않은데 계속 갈등을 했었던 거 같아. 맞아. 나는 옐레나는 어느 정도는 좀 이해선상에 들어가고 옐레나는 나는 거의 100% 다 이해하는 수준이고 나도. 나는 그 엄마가 이 킹핀이 굳이 엄마가 그 케이트 비숍 엄마가 굳이 자기가 직접 살인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아르망 그 3세. 뭐 아르망을 직접 죽였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도 좀 엉성해. 너무 그것도 이상해. 아니 호카이는 너무 세서 이제 옐레나를 고용해서 죽였고 아르망은 족박 같아서 내가 직접 가서 죽여야지 이랬단 말인가. 아니 이상한 게 너무 많은 거야. 나는 그 잭도 처음에 뭔가
수상한 새아빠 이 컨셉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잭 음, 나올 음. 때마다 긴장하고 봤거든요. 전 잭이 제일 그치. 좋았어요 여기서. 잭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 그러니까 잭이 진짜 웃긴 게 나쁜 놈 같았는데 나쁜 놈 아니었고 나쁜 놈이 아니야. 그냥 진짜 착한 애였어. 진짜 그리고 칼싸움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진심이었던 거야. 진짜로 진짜 칼싸움이 진심이었던 리얼 거야. 리얼 쿨가이였어. 진짜 진짜. 짱짱 나죠. 진짜 리얼 현실, 쿨. 현실 좋은 롤플레이야. 사람이야. 돈 많은 오타쿠. 그치. 주에서 막 그 아르망도 그렇고 그 어린애도 그렇고 쓴소리 다 하고 돈 없다고 무시하는데도 다 쿨하게 받아주던 아저씨. 진짜 맞아. 로맨티스트.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사실 그 사람이었어. 그 베놈2에서 그 남자친구 아. 있잖아. 남자친구 댄. 댄. 아저씨. 완벽한 남자야. 사실 완벽한 남자야. 진짜로. 이 정도면. 칼도 잘 쏴잖아요. 응. 그러니까 진짜로 리얼 라이프 히어로가 있다면은 오. 유케인 같은 진짜. 사람이 아닐까? 듣게 같은 사람이지. 나 그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단 말이야. 사실 우리 히플라의 그 전문가가 하나 있잖아요. 중년 남성 애호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아, 무제님. 이 듀케인 합격점이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아유 합격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 내가 어. 스카웃하고 싶을 정도고 어. 나도 당연히 그 처음에 그 로닌의 칼을 탐내는 모습을 보고 얘가 흑막이고 너무 대놓고 흑막인데 꼬우고 꼬았나 이런 느낌인 거예요. 흑막인 것 같이 대놓고 보여주는데 뒤에 흑막이 따로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흑막인 그런 건가 싶었고 뒤에 가니까 진짜 우리 얘기한 대로 너무 쿨가이고 그냥 칼 좋아하는 오타쿠였고 뭐 누가 지랄해도 다 받아주고 그래 좋아 난 너희 엄마가 재혼이지만 난 너도 아껴 너무 좋은 사람이었던 와. 거야. 야, 책 읽고 근데 공부한대잖아. 너무 잘생기고 와 진짜 비율도 너무 좋고 아까 말씀하신 그 중년 배우 거기 뭐 풀에 들어와도 뭐 모자람이 없는 캐릭터였어. 대단해. 대단하더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닌데 저는 그 말씀을 뭐야 하고 싶으면 잭 트케인 정말 좋지만 잭 트케인의 반전이 공개되는 그 착한 아저씨였다는 반전이 너무 허무하게 공개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경찰서에 풀려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그런가? 되게 착한 돈을 애인가 보다. 매겼나? 약간 오히려 난 그게 반전의 한 과정인 줄 알았어. 진짜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서는 케이트를 막 공격하는 막 이런 줄 알았는데 다 구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되게 착하게 아니 왜냐면 벌코 같은 경우에는 벌코는 착하다는 게 멋있게 나왔잖아요. 되게 중요한 순간에 딱 나오잖아. 저 좋은 뷰로 데려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좀 그래가지고 근데 또 특히 또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뭔가 잭 트케인이 멋있는 칼날을 좀 보일 줄 알았더니만 또 그것도 아니야. 이게 멀리서 보여주고 그냥 곁들여주는 것처럼 보여줘가지고 이 잭 트케인이 또 소즈맨인데 뭔가 그렇게 확 이렇게 임팩트 있는 캐릭터 연출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너무 재밌게 좋게 본 드라마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전혀 거슬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 이 드라마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은 드라마야. 이제 차차 얘기는 하겠지만 저는 전혀 그런 느낌이랄까? 보면서 문제점을 전혀 삼지 않고 봤거든요. 근데 이미 1부부터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이제는 듣자마자 바로 이해를 했으니까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정말 심각한 드라마네 지금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좀. 저도 이런 심각한 문제를 다 얘기했는데 이거 나쁜 드라마라고 생각을 못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케이트 비숍. 케이트가 참 사람이 예쁘더라 연기를 사람이. 너무 근데 잘하더라고. 안 돼. 이건 내가 미모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이 드라마는 진짜. 난 커버했는데. 저 커버 당했는데. 미모만이 아니라 그 인간이 얼마나 참 좋습니까. 연기도 착하고. 하는데 너무 잘해요. 근데 제가 이제 걸그룹을 조금 보는 걸그룹이 이제 프로미스 나인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프로미스 나인에 이채영이라고 있는데 너무 닮았더라고. 헤일리 스타인펠드 이 배우분이랑 해가지고 나는 보면서 너무 놀라운 거야. 어떻게 서양 사람이 이렇게 아시안스러울 수가 있고 이채영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서양 사람을 닮을 수가 있지 이 생각을 했는데 이 헤일리 스타인펠드 이 배우분이 엄청나게 혼혈이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필리핀, 아프리카, 영국, 독일계 혼혈이야. 네 개? 엄청난데? We are the world.
5개가 섞인 거잖아. 사실 아빠까지 치면은 이렇게 섞으니까 서양계 쪽이 섞였는데 웬걸 결과는 동양계가 나온 거지. 이런 느낌이 좀. 그러니까 와 되게 신기하게 생긴 얼굴이다. 너무 신기했어. 맞아 맞아. 너무 아시안 같이 이쁘다 이런 느낌이 난 들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핸델스님이 말씀하신 그분 검색해봤는데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이분도 뭐 대단하시네요 매력이. 근데 얼굴만 봤는데 얼굴만 보고서 아니 너 검은키 봤어 왜 그래? 아니 미모라고 하면 되지 얼굴만 그러니까. 보고서 매력이라 매력이? 나 이상하잖아. 검은키 봤어요. 나 아니, 그동안 검은키 지금 봤어. 이걸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근데 지금 아로니아 표정이 진짜 반했어. 반한 거야. 한눈에 반했네. 아유 좋아 세상은 아름다워요. 잘했네. 역시. 중년 여배우가 아닌데도 이렇게 괜찮아. 내가 아로니아를 요것도 준비했거든. 뭔지 알 것 같아. 중년 여성 애호가가 또 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지. 그때 한번 우리 엘리너 비숍이 합격점이었는지. 저는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배우분을 이분의 배우분이 음.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게 생긴 얼굴이에요. 맞아.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섭게 생긴 얼굴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고우신 분인데 저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여기 이 드라마에서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무섭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맞지. 너무 내가 무섭게 나왔어. 맞아. 이 배우분을 봤을 때 나한테 너무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컨저링으로서 우리는 너무 이제 나는 그 캐릭터가 잡혀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 배우가. 이 사람이 케이트 비숍을 보고 대화를 할 때는 항상 뭔가 음산해. 스릴러 같이 되는 느낌이 드는 거야. 너무 그 블랙팬서에서 나키야. 어스 배우 나키야. 어스 배우가 나키야. 그 사람 나- 연기는 계속 어스거든 내 눈에는. 계속 어스만 보이거든. 근데 이 사람 보니까 계속 컨저링만 보여. 해가지고 뭐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 사람 뭐 나쁜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또 무서운 느낌이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분이 연기를 엄청 잘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이건 완전 사람인데 제가 소프라노스라는 드라마를 좋아하잖아요. 여기 중간에 트랙슈트 마피아들이 여러 작품 얘기할 때 토니 소프라노, Forget Not 뭐 이런 거 얘기 한번 하거든요. 그때 토니 소프라노가 나온 드라마가 소프라노스인데 아무튼 이 소프라노스 드라마에서 이제 엄마가 엄청난 악역이에요. 최고의 악역인데 제가 봤던 것 중에. 근데 이 소프라노스 프리퀄인 영화가 나왔어요. 저번 연말에. 따로 여기서 말은 안 했는데 근데 그 드라마에서 엄마의 젊은 시절을 베라 파미가 이 배우에 맡으셨거든요. 그때 연기 진짜 잘한단 말이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다시 돌아온 줄 알았어. 돌아가셨거든요. 그 배우분이. 그래서 그 배우가 다시 돌아오신 줄 알았다 싶을 정도로 목소리 톤부터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이 드라마에서 제가 봤을 때 이 엘리노는 이 잭 듀케인과 같이 꽁냥꽁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케이트한테 우리 엄마까지 악당인가? 우리 엄마는 피해자인가? 이걸 약간 생각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연기할 때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좋은 모녀 관계가 아니라 완전 그냥 다그치는 엄마고 너무 좀 강력한 가압적인 엄마고 맞아. 무섭고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전혀 뭐 내가 봐도 의심할 것 같아. 내가 집사거나 이웃 주민이었으면 의심할 것 같아. 저 사람 뭔가 이상할 것 같다고. 너무 연기를 좀 모르겠어요. 각본이 그렇게 묘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별로였어요. 저는 너무 무섭게 나왔고 이 배우분의 어떤 그런 제가 기대한 것까지는 너무 아쉽지 않았나. 물론 다 연기 잘하셨고 했지만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남편도 이 사람이 죽인 줄 알았어. 근데 나도 그 생각했어. 나도 했어. 전투에 휘말렸겠다. 아싸리 내가 죽여버리고 이제 전투 때문에 죽었다고 해야지. 뭐 이렇게 이런 건 줄 알았어. 나는 진짜 그 정도로 기대를 하고 봤는데 그건 아니었어. 이거거든요. 이야 이게 호카이보다 재밌네. 그 정도였으면 진짜 소름이었겠다. 근데 왜냐면은 진짜 회차를 거듭할수록 정말 야망 있고 약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같은 면모를 계속 보여주니까 나도 이제 결국에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 미국 드라마들 특징이 그런데 작가가 화마다 있고 감독이 화마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1화에는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 작가가 베라 파미가 씨 남편분 죽인 겁니다. 그런 캐릭터입니다. 했는데 후반부 작가는 그걸 공유받지 못했던 거지. 사고로 죽은 거겠지. 사고로 죽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이 표현을 어떻게 말해야지 이 단어를 계속 고민했는데
사실 그 단어를 찾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보면은 굉장히 거창합니다. 거창하고 캐릭터도 많이 나오고 또 명배우들 많이 썼고 연기력도 좋고 하는데 보면은 대사들도 막 하고 심지어 반전에 반전이잖아요. 킹핀도 그쵸. 있었고 예. 엄마가 범죄자였고 이런 반전에 반전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감흥이 없어. 뭐가 있어야 되거든. 하다못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파트너 그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6화에서 호크아이가 케이트 비숍한테 넌 내 파트너야 이 말을 했을 때 이펙트가 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맞아. 엄청난 감동이 있어야 되는 나 대사거든요. 이거 완전 인정을 공감이야. 해준 거니까. 근데 이거는 감동이 아니고 급급해가지고 얘를 얘 혼자 해결하기 조금 불안한데 걱정되는데 뭐라고 하지? 아 파트너라고 하면은 얘가 나를 좀 껴주겠지? 파트너야 껴줘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메가리가 없어 드라마가. 메가리가 없고 이게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자면은 배우들이 아마 이랬을 것 같아. 배우들이 나와 명배우들을 데려와 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를 찍는 게 아니라 학예회를 찍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배우들이 이랬지 않았을까 싶어. 딱 연기 끝내고 컷 하면은 배우가 속으로 이 생각했을걸? 이게 맞아요? 이랬을걸? 맞아. 감독한테? 이거 맞아요?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나 모르겠더라고. 나 이거 참 아니더라고. 저희 오늘 저도 딱 느낀 게 가이드라인에 적혔잖아요. SNL 팀이 만들었다고. 예, 진짜 예. 드라마처럼 그래. SNL을 만든 것 같아. 맞아. SNL 스타일이라고 다. 나도 그 가이드라인 읽으면서 그 생각을 딱 했어요. 그냥 이 느낌. 그래서 이 생각이 딱 SNL 들더라고. 팀이 감독을 만들어서 약간 드라마를 만들어서 약간 좀 애매한가? 그러니까 뭔가 짧게는 재밌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SNL 보면은 웃고 남는 거는 많이 없잖아요. 그렇지. 딱 그 느낌이더라고. 그러니까 꽁트와 그게 차이였던 것 같아. 이 사람 그걸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연출력이 딸린 거지. 뭔가 그쵸. 대사도 그럴싸한 대사 써. 배우들도 그럴싸한 연기해. CG도 막 해. 근데 어떠한 감흥을 공감시키는 것까지는 못한다는 거는 음악이 부족했던 건가? 이 생각도 했단 말이야. 내가 컨디션이 나빠서 재미가 없게 느껴지는 건가? 이 생각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냥 연출력이 딸렸던 거다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까 그 핸덱스님의 그 파트너 그 부분을 정말 길게 요약을 메모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4화인가 제목이 Am I partner right? 막 이거였거든요. 내가 파트너 맞지?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여기서 케이트 비숍과 이 클린트의 파트너가 아니냐 뭐냐 이들의 관계가 뭐냐를 굉장히 중요한 드라마의 주제인데 그거를 해결해 짓는 정말 중요한 대사인데 이 하나도 느껴지는 게 없는 거야. 없어. 진짜 나는 거기서 난 보면서 호카이가 왜 케이트를 파트너로 골랐을까? 나 아스 납득이 안 가는 거야 개인적으로. 호카이가 케이트로 호카이가 성장했던 건 뭐 그러다 쳐요. 난 딱히 뭐 성장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약간 그 느낌이야.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케이트는 호카이를 성장한 게 아니라 그냥 호크아이 팬을 성공한 팬인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맞아. 들고. 성덕. 성덕. 네, 성덕인 느낌이 좀 들고 아무튼 이건 뭐 이게 간단하게 농담삼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진짜 제가 봤을 때 저는 아까 핸드엑스님의 클린트가 빨리 케이트한테 끼고 싶은데 파트너를 하면 되겠지 이 말을 했잖아요. 전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작가가 어떻게 하면 빨리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 그래 파트너로 치자 해가지고 파트너로 해 이렇게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너무 안 맞더라고.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드라마에서 이 호카이가 로닌 슈트를 언제 입냐면은 이 마야가 자기 가족을 건드린 거 알고 이제 더 이상 마야를 납치면 안 되는 거라는 걸 느꼈을 때 그때 로닌 슈트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클린트한테 발작 버튼은 이 가족들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클린트가 분리브로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로닌이 된 거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만큼 클린트한테는 가족이 중요한데 때마침 이 케이트한테도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아빠가 이미 옛날에 돌아가시고 남은 건 엄마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리고 이미 호카이는 엄마한테 얘기했거든.
내가 케이트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그 제가 봤을 때는 호카이가 아마 이런 말을 하면 낫지 않았을까? 약간 딸 잃은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너희 엄마를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희 가족을 도와주겠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약간 가족의 테마를 이어가는 뭔가 그런 식으로 대사를 했으면 훨씬 좀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드라마 진짜 맞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파트너라고 하니까 왜 호카이가 얘를 파트너라고 생각을 했을까? 어디에 딱 그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이 잘 안 들기도 하고 해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요즘 MCU 추세가 약간 바톤 넘기기잖아요. 캡틴 아메리카도 그렇고 블랙 위도우도 그렇고 나머지 애들도 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일 못하는 드라마 같아요. 솔직히 저 팔콘의 윈터 솔저도 그 재미는 없게 봤는데 그 주제 하나는 좀 괜찮다고 하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잘 바톤을 넘겨서 그냥 캡틴 아메리카 됐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거는 호카이가 됐나? 약간 이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도. 야, 이게 오늘도 이렇게 나 혼자 고독한 싸움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고독한 미식가. 야, 정말 이쯤 되면 이제 내가 이제 무서워. 내가 진짜 좀 이상한 사람인가? 특이한 사람인가? 네. 왜냐면은 나는 그 파트너 장면에서 여자친구랑 같이 보면서 와, 너무 좋다, 재밌다 이런 느낌으로 서로 쳐다보면서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다들 호크아이를 계승을 했냐 뭐 이거를 좀 기대해서 혹시 거기 초점을 맞춰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거기까지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크아이는 이제 거의 이제 은퇴하는 시점이 다가왔고 뭐 계승자 생각은 없을 수도 있지. 하지만 자기를 어릴 때부터 흠모가 아니라 추종해왔고 동경해온 이제 팬이 이제 내 눈앞에서 저 팬이에요 그 나 뭐 좀 할 줄 알아요 막 이렇게 활도 잘 쏘고 막 까불고 있는데 이제 걱정되겠지. 왜냐하면 이 히어로의 길이라는 게 정말 힘든 일이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수반되는 일이니까 굳이 이런 아직 어린 여자아이를 이 일에 끌어들이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뭐 로닌 그 옷 때문에 일련의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고 눈앞에 알짱거리고 그런데 이제 뭔가 애가 살짝 삭수가 보이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운운에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그래 얘다 너 나 파트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점에서 살짝은 단순히 그냥 적당히 이 일만 끝내면 돌려보낼 애로 취급을 하다가 그 시점에서는 얘를 좀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 이제 스파이더맨이 처음에 이제 그 우주선에 갔을 때 토니 스타크가 마지못해 너도 이제 어벤져야 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은 인정해주는 포인트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럼에도 클린트가 선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건 그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완다한테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가 이제 저물을 나서면 너도 이제 어벤져야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명장면. 어벤져로 인정해주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가 지금 호크아이를 인정해주는 떠넘겨 쉽게 만들어줬다라는 느낌은 절대 아니고 그냥 너도 이제 뭔가 좀 싹수가 보이는구나. 근데 널 좀 달래려면은 떡 하나 더 줘야겠다. 네가 자꾸 예전부터 얘기했던 파트너? 그래 알겠어. 지금 내가 파트너라고 해줄게. 그러니까 얌전히 내 말 잘 듣고 요거 잘 해결해보자. 라는 느낌을 아주 재치 있게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단 말이에요. 네, 이거 공감이 가네요, 이건. 운현님, SNL 좋아하시나요? 와, SNL 진짜 안 좋아해요. 나 진짜 안 좋아해. 근데 지금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유치하고 하게 갖고 SNL 갖고 근데 이런 느낌은 계속 보면서 저변에 깔려 있었어. 좀 아쉽네, 부족하네라고 했는데 딱 그 느낌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얘기를 하겠지만 나는 이 호크아이라는 드라마에서 호크아이, 케이트 비숍, 옐레나라는 캐릭터들이 너무 잘 구축이 돼 있어서 너무 만족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시간으로 얘기하는 문제점들을 이제서야 정확히 인지를 하지만 보는 중에는 전혀 거슬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칭찬할 거는 있는데 사실 그게 1화에 대한 칭찬들이거든요. 해갖고 다음 화에는 호크아이 칭찬도 좀 하면서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칭찬할 것도 좋습니다. 와 근데 정말 놀란 게 다줬당 수장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건 정말 심각한 드라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게 대부분 애매하다. 그림이
민님, 운현님이 좋아하는 거는 미인도 좋다고 하면서 이게 같이 가는 느낌이고 3대 1이 쉽게 안 나오는데 오늘 야 3대 1이 요즘에 나왔네. 계속 3대1 나오네. 아, 너무 세 안티 운영 모니터가. 나 빼고 셋은 다 평점이 좋았어. 어떻게 아니, 이렇게 이해가는데? 저는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재밌게 봤던 1, 2, 3화는 너무 좋았어요. 그거는 나중에도 아마 크리스마스 되면 1, 2화는 다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1, 2, 그건 3화는 이제 뭔가. 3부에서 그렇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2부가 끝났으니 한번 히바히바 한번 해야죠. 히바!